안녕하세요. 닥터 가물치입니다. 오늘은 재밌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결핵이래요. 저도 결핵에 걸리나요? 걸린다면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정말 많은 사람이 결핵에 걸리죠. 여러분은 정말 은근히 결핵 걸린 사람 많이 만납니다. 모를 뿐입니다. 지하철, 버스, 기침하는 사람 중에서 아까 앞에 그림처럼 생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결핵일 확률이 높아요. 많이 만나요. 그리고 결핵균은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항상균이라고 산에 저항한 특징이 있고 이렇게 벽이 아주 두껍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 어려운 설명은 자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결핵균은 어떻게 전파될까요? 네, 그렇죠. 공기로 전파됩니다. 이렇게 결핵에 걸린 사람이 기침을 합니다. 이 결핵균이 분비가 되게 되죠. 배출이 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공기를 통해서 전파된 이 결핵균. 하지만 우리 몸은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점막이 있고 점막에 섬모가 있어서 섬모 운동으로 배출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코털에 걸려서 배출될 수도 있고, 우리 몸에는 방어 체계가 확실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들을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합니다. 하지만 어떤 녀석들은 아주 폐 깊은 곳으로 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폐 깊은 곳으로 들어간 이 결핵균, 누가 방어할까요? 대식세포라는 놈이 있습니다. 대식세포는 먹어치운다는 얘기죠. 자, 결핵균을 먹으러 갑니다. 결핵균을 먹어치우고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라이소자임이라는 건데, 이걸 터뜨리면서 이렇게 결핵균을 죽여버리게 되죠. 하지만 어떤 놈들은 요 방어를, 요 공격을 이겨내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그 이겨낸 녀석들이 이겨낸 녀석들이 결핵을 일으키게 되고, 우리 몸의 방어 체계가 면역 세포들이 요 놈을 공격하게 돼서 죽이게 되는데요. 이거를 고온복합체라고 합니다. 흉터가 남게 되죠. 그리고 면역력이 약해진다. 면역력이 약해지면은 요 놈이 공기가 많은 쪽을 따라서 위쪽으로 가게 되죠. 폐 위쪽으로 가게 돼서 폐 위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몸은 다시 사이토카인이라는 요런 총알을 발사하면서 요 놈을 공격하게 되죠. 그럼으로써 요런 동그란 공동을 형성하면서 결핵균을 이렇게 가둬버리게 됩니다. 일부는 이런 공동이 터지면서 일부 결핵균이 계속 배출되게 되죠.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이런 공동도 만들지 못하고 이 결핵균이 피를 통해 다른 곳으로 퍼지게 됩니다. 머리, 척추, 그 다음에 다른 간이나 부신, 그리고 뼈로도 가죠. 온갖 군데 다 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핵의 개요를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아는 사람이 결핵이다. 나는 몇 프로 확률로 결핵에 걸릴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접촉자 검진을 했더니 1% 정도가 결핵에 걸리더라. 활동성 결핵에 걸리더라. 20-30%가 잠복 결핵에 걸리더라. 근데 어떤 경우에서 결핵에 잘 걸리냐? 환자가 공동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도말, 배양 양성이다. 이거 뭐냐면은 가래에서 균이 나오는 거예요. 결핵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환자가 기침 가래를 하면은 결핵에 잘 걸리더라. 자, 그렇다면 하나 팁 드리겠습니다. 옆에 내 친구가 결핵약을 한 달째 먹고 있다. 나는 이 친구랑 겸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같이 먹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왜냐면은 만약에 친구가 결핵 걸렸어요. 약 먹고 있다고 무시하고 얘 친구 혼자 밥 먹게 두면은 이 친구 굉장히 마음 상하죠. 그리고 실제 결핵 걸릴 확률은 약을 2주 이상 먹으면은 100분의 1로 전염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친구와의 우정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자, 다음입니다. 요거는 이런 논문, 미국 논문인데요. 나는 밀접 접촉자인가를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밀접하게 결핵 걸릴 확률이 높게 이 환자랑 접촉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거죠. 일주일 이상 15시간 밀폐된 공간과 실내를 공유한 사람은 공유한 사람을 밀접 접촉자라고 하고, 그리고 감염 기간 대부분 보통 3개월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180시간 이상 실내에 같이 있었나? 그러니까 사무실에 같이 일하는 사람은 다 밀접 접촉자죠. 그리고 우리 가족, 집으로 같이 사니까 같이 잠자고 밀접 접촉자죠. 이렇게 하면서 밀접 접촉자인지 아닌지 판단합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런 환자에서 배양 양성 환자를 추적해 봤더니 4% 정도가 진짜 활동성 결핵으로 걸리더라. 그리고 92%는 1년 내에 걸리더라. 40% 이상이 잠복 결핵으로 확인이 되더라. 생각보다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렇게 같이 산 사람들은 40%가 잠복결핵으로 가니까 앞으로 결핵이 될 위험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대부분 정상인이기 때문에 면역체계가 방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략 4%, 높게 잡아서 4%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옆에 내 친구가 나랑 같이 기숙사 쓰는 친구인데 결핵이라더라. 근데 뭐 배양도 양성이라더라. 그러면은 나는 결핵 권리 진짜 활동성 결핵 4%, 잠복 결핵 확률이 40% 되더라. 이거는 제가 아는 형이 쓴 논문입니다. 자, 군대에서 결핵에 걸린 친구가 있었다. 근데 같은 방에 쓰는 친구는 잠복 결핵이 43% 걸리더라. 근데 다른 건물에 있는 사람은 8.3%. 그러니까 접촉 기간이 많을수록 잠복 결핵에 걸릴 확률이 높더라. 그리고 옆방에 사는 친구는 34%, 반대쪽 방에 사는 사람들은 13% 정도, 다른 층은 17% 이렇게 걸리더라. 그러니까 멀면 멀수록 잠복결핵 걸릴 확률이 낮다는 거죠. 자, 요거는 좀 어렵죠. 말이 어려운데 밀접 접촉자, 그러니까 같이 오래 만난 놈인데 얘가 가래에서 균이 나오더라. 그러면은 처음 잠복결핵은 음성이었다가 두 번째 검사했더니 양성일 확률은 13%. 그리고 얘는 자주 안 만났어요. 그냥 밀접 접촉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1.4%. 그러니까 잠복결핵 걸릴 확률도 밀접 접촉자가 아니라면은 두 번째 양성 나올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객담에서 가래에서 균이 안 나온다면 훨씬 낮아지죠. 그러니까 크게 내가 이 친구랑 같이 생활을 많이 안 했다면은 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핵에 걸리면 어쩌라는 거냐? 먼저 병원 가야 되죠. 병원 가서 보통 보건소에서 전화 옵니다. 잠복결핵 검사, 결핵 검사 하라고. 엑스레이가 정상인 경우 많겠죠. 이렇게 할게요. 정상이다. 그러면 이그라를 해라. 이그라 뭐냐? 피 검사하는 겁니다. 결핵에 노출됐는지 안 됐는지. 양성이면은 잠복결핵 치료를 바로 해라. 음성이면은 이 관찰을 하는데요. 관찰을 하는데 2차 검사를 해야 돼요. 1차 검사에서 음성이면은 2차 검사를 합니다. 2차 검사는 보통 8에서 10주, 보통 2달 넘어서 하는데요. 왜냐면은 결핵에 내가 만약에 방금 결핵 환자를 만났어요. 면역 시스템이 가동되는데 바로 안 되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유예를 두고 여기서 잠복결핵이 양성이 나왔다면 잠복결핵 치료, 결핵이 양성이라면은 결핵 치료, 둘 다 아니라면은 그냥 괜찮네 하고 경과를 관찰하면 됩니다. 자, 어떠셨습니까?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 잠깐 만났다고 결핵에 걸릴 확률은 낮아요. 게다가 내가 이런 나이가 어리거나 에이즈 환자가 아니거나 면역 억제제를 쓰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면은 내가 결핵 걸릴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그리고 만약 너무 걱정되면은 병원 가서 검사해 보십시오. 이런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온다면은 그때 조기에 치료하면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밀접 접촉자가 확인이 되면은 보건소에서 검사하라고 전화 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제발 100명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